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분기 지표가 급 개선되는 성장하는 그런 주식 굿굿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대형주 성장 가치 전략. 제가 11월에 이번에 3개의 개별주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략이 들어갔는지,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거를 공개하려고 하고요. 네, 만개 백테스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적은 11월 4월 최고의 전략을 잡기 위해. 지난번에는 신광한국 슈퍼가치 전략 이런 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NCAV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대충 사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이죠. 우린 지금까지 가치지표 그리고 분기지표의 성장지표가 위대하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가치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PBR, PSR, POP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성장 지표들은 뭐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거를 보는 지표들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 지표가 위대하다는 거 439번 영상, 성장 지표가 위대하다는 거 442번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합쳐볼 거예요. 제가 가치 지표 6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분기퍼, PBR, PCR, PSR, PFCR, 4를 넣었는데 EV, EBITDA 지표는 뺐습니다. 왜냐면은 퀀트킹에 보니까 이 EV, EBITDA 지표가 없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빼버리고 성장 지표는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분기 순이익 성장률인데 그거를 이제 그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그리고 전년 동기 분기 성장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두 개를 해서 6개의 성장 지표를 뺐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스펙 기업, 금융 기업, 지주 기업은 빼고요. 그리고 ROE 지표를 13번째 지표로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저평가이고 성장이 빠른 기업들은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구린 적자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ROE가 높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좀 더 수익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ROE를 하나 넣었고요. 참고로 요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형주 전략이 수익이 대충 어땠냐 하면요. 참, 대형주는 제가 왜 포함을 시키는가? 사실 이게 주가 지수가 팍 올라가는데 소형주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럴 때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주는 꼭 이제 제 자산의 일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전략 11월부터 4월까지 한 거 보니까 그 총 수익이 573% 14년 동안, 그리고 복리 수익이 13.3% 정도 나왔고 MDD가 3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투자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 전략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익이 빵으로 이제 제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략이 좋기는 한데 MDD가 너무 높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자산 배분이라는 영상이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올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요. 어쨌든 요 대형주 그 성장 가치 전략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코로나 때 이때 한번 쾅 터져가지고 이때 한번 망했습니다. 그 해 제외하고는 거의 매해 돈을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뽑아보죠. 자, 일단 퀀트킹에 가가지고 이 퀀트 데이터 쪽에 가서 파일로 내려받기 하면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파일이거든요. 이게 로우 데이터고요. 이게 시트 1입니다. 시트 2에는 제가 필요한 데이터만 옮겨놨습니다. 이 안에 어딘가 다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ROE 지표를 빼놨고, 이게 6개 가치 지표들이죠. 얘네들 빼놨고, 그리고 이게 성장 지표들입니다. 이렇게 빼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내 지주사 금융 스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국 기업, 지주사 금융 기업, 스펙 기업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필터를 돌리겠죠. 필터를 돌리는 거는 일단 뭐 시가총액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단 상위 20 항목이 아니라 퍼센트로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서 이제 그 해외 기업들 이런 걸 때 빼주는 겁니다. 그쵸. 국내 기업만 넣고 지주사가 아닌 기업들만 넣는 거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지표들 중에서 PCI 이런 데서 그 0 나오는 이제 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지표가 여기 없네. 그러면은 뭐 이런 데 있나? 포어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가끔 0짜리들이 나와요. 0짜리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딱 이름만 들어 후지게 생겼네. 자, 이런 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6개 지표들이 없는 기업들이 간혹 있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기업들을
그 세 번째 시트로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놨고요. 이게 이제 필터된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 몇 개가 남았나? 그치. 상위 20%니까 389개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금융주, 지주주 이런 거 다 빼고 보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필터가 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위 매기기. 순위 매기기를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트릭이 하나 있죠. 자,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 펄을 한번 봅시다. 펄. 자, 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 낮은 기업들이 순위가 높게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가끔 적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낮은 쪽이 순위가 높게 나오면은 그 외 퍼가 마이너스인 기업, 그러니까 손실이 있는 기업들이 순위가 높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PCR나 이런 지표들을 다 1 나누기 PC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쪽부터 순위가 높게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적자 기업들이 밑으로 가가지고 순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PCR, PBR, PSR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은 일단 1 나누기 PBR, 1 나누기 PC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리고 높은 쪽부터 순위를 매기면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돌려놓고 이 뒤부터는 그 13개 지표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거는 늘 이 랭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달러 있거든요. 이 달러가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요 프레임을 고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13개 항목의 순위를 다 매겼고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평균 순위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짜자잔 평균 순위의 수치가 가장 낮은 기업이 SK D&D라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호롱 글로벌, 한진중공업, 동원산업, 한국카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바로 이 20개 기업이 그 한국 대형주 중에서 성장도 많이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ROE가 완전 구리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20개 중에서 난 전혀 이거는 못 사겠다. 절대 사고 싶지 않아 하면은 그 밑에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예비군들도 있죠. 여기 나우데이터, 대한유화, 쿠쿠, 나스가 아니라 쿠쿠홀딩스, 대상, 시젠, 텁텍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쿠쿠홀딩스는 지주회사가 아닌가? 지주회사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나 보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비스도 하나 했어요. 한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0%. 그러면 그래도 중견기업들이 많지 않아?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똑같은 거를 이게 소형주라고 되는 이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입니다. 상위 1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대형주를 사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원익 IPS부터 쫙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나오죠. 그 뒤에 예비군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대형주 전략을 제가 시가총액 상위 20%로 돌려도 봤고 상위 10%도 돌려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복리수익이나 MDD 이런 거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PPT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개 기업을 제가 이제 엑셀로 뽑았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이 좋나 안 좋나 해가지고 어설프게 기업 분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엑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기업들을 샀고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21위, 22위로 나우데이터, 대한유화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들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도 있네요. 그죠? CJ제일제당. 네, 이런 대형주들과 이렇게 시멘트처럼 같이 가면은 되는 겁니다. 하하. 네, 요약을 하면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분기 지표가 급 개선되는 성장하는 그런 주식. 굿. 아주 좋습니다. 자, 대형주는 제가 후회 최소화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죠. 분명히 기대 수익은 소형주 전략들이 훨씬 더 높기는 한데 문제는 주가 지수가 확 날아가고 소형주는 하나도 안 날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후회를 할 거입니다. 이런 병신 같은 놈! 하고 후회를 할 거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대형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형주는 막 날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소형주가 빌빌거릴 때 대형주는 막 날아가겠지. 이렇게 또 기대할 수는 없는 게 이 두 전략, 그러니까 소형주 전략과 대형주 전략이 상관성이 0.7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형주와 소형주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데 가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는 상위 10%로 하실지 아니면은 상위 20%로 하실지 시가총액으로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수요 조사를 했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종목을 많이 뽑아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제가 이렇게 종목 공개를 계속 할 겁니다. 예. 네, 참고로 제가 작년, 재작년은 대형주 짬뽕 전략이랑 전략을 썼었어요. 대형주 투자를 할 때 이 전략과 이 전략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분기 매출, 분기 영업이익, 분기 순이익, 이 성장 지표들의 이 지표들의 성장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전략을 바꾼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